홍명보가 눈물을 흘렸다면 국민들도 용서했을 것이다. 국민 배우 강부자 씨가 태도 논란 홍명보 감독을 향한 작심 발언을 쏟아내어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현재 미국 LA로 떠난 것을 두고 설왕설래가 굉장히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국민분들의 마음은 강부자 씨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뭐 꼭 눈물을 흘려야 됐다. 눈물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정말 진심 어린 사죄가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큰 공분으로는 이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르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살펴보며 분노에 찬 팬들은 홍명보 감독에게 야유를 보내고 해명을 요구했지만 한국에 귀국해서도 30분 뒤 게이트를 빠져나가며 인사, 해명, 사과 없이 빠르게 공항을 떠나게 된 거죠. 박문성 해설위원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에게 들었다. 기자들도 선수들이 다 빠지고 감독도 나간 줄 알고 장비를 정리해 철수하려던 상황이었다. 화가 나 있던 팬들도 어느 정도 자리를 뜨려던 분위기였다. 그런데 그때 홍명보 감독이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몰래 나온 것이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너무 못난 모습이었다. 감독은 어른이지 않나. 선수들을 먼저 앞세워 내보내고 뒤에 가만히 있다가 다 나간 뒤 수행원 여러 명에 둘러싸여 숨어 나오듯 등장한 모습이 얼마나 초라했나 라며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역대 최악의 성적이었다면 선수들을 안아주기 위해서라도 감독이나 회장이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어야 한다. 화살을 맞아줘야 하는 자리 아닌가.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도 모르겠다. 배우 강부자 역시 이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나는 공항이 얼마나 소란스러울까, 선수들에게 뭐가 날아오지는 않을까 굉장히 걱정을 하였다. 그래서 직접 공항에 나갈까 하는 생각도 했었다. 나가서 우리 선수들을 막아주고 싶었다. 선수들을 안아주며 너희들 수고 많았다. 얼마나 힘들었느냐라고 말을 해주고 싶었다. 문이 열렸을 때 홍명보 감독이 앞에 나와 눈물이라도 흘렸다면 국민들도 다 용서했을 것이다 라는 말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진정한 사과를 원했다. 이것이 많은 국민분들의 팩트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댓글도 마찬가지예요. 최소한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으면 됐을 것이다. 하지만 주머니에 손을 찔러놓고 귀국 현장에서는 당당하게 걸어가는 모습이 너무나 분개했다. 태도에 큰 문제가 있는 건 맞지만 운다고 해도 용서될 일은 아니긴 하다. 애초에 정상적인 마인드를 가지지 않았다고 보여진다. 많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울었다 하더라도 악어의 눈물이라고 했을 것이다. 기회는 많았지만 어차피 다 날아간 뒤다. 이러한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에게 화가 난 건 월드컵 결과 때문이 아니다. 그전부터 축협에서 감독 선임 과정에 문제가 있었고 이것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으며 정몽규와 이임생은 숨었고 그나마 표출할 수 있는 상대가 홍명보였으며 거기에 월드컵의 결과가 더해져 걷잡을 수 없어진 것이다 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게 다 홍명보 감독 때문이다 라는 비판이 또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선수들에게 큰 피해를 끼쳤다 라는 주장이 나오게 된 건데요. 무슨 말인지 좀 살펴보니까 월드컵을 망친 한국 선수들 이강인을 제외하고 빅리그 이적설이 전무하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게 다 홍명보 감독 때문이다. 이강인을 제외한다면 한국 선수들의 빅리그 이적설이 전무한 상태이다. 북중미 월드컵이 유럽 축구 여름 이적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데 대회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친 선수들을 이 유럽 빅리그 구단들에서 관심이 쏟아져야 하는 상황에서 한국 선수들은 좀처럼 존재감을 전혀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이강인을 제외하면 빅리그 이적설조차 찾아보기 어려운 상태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황희찬, 조규성, 설량우, 유럽파들도 새로운 빅리그 구단과 연결되는 사례가 거의 없으며 오히려 이번 월드컵의 부진으로 선수들의 시장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조차 잇따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대표팀의 성적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일본은 브라질을 상대로 연장 접전 끝에 아쉽게 패배했지만 경쟁력을 입증했으며 선수들의 가치도 상승을 한 반면 한국은 조별리그에서 탈락하며 세계 무대에서 인상을 남기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홍명보 감독의 책임이 여기까지 미쳐지고 있는 게 아니냐. 더불어 월드컵을 앞두고 한국의 전력 노출, 홍명보호 전술 전담 아로소 소속 코치가 결국 한국 대표팀을 떠나게 되었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포르투갈인이며 참담한 월드컵 이후 한국 축구의 카오스를 떠난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아로소 코치가 한국 대표팀을 떠난다고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상황을 카오스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홍명보 감독 체제에서 전술 코치 역할을 맡았고 대표팀을 지원해 왔지만 월드컵 종료와 함께 계약이 마무리되며 한국 생활에 마침표를 찍게 되어버린 거죠. 인터뷰 내용이 국내에 알려지면서 한국이 좌우 윙백이 약하다라는 전술의 단점까지 노출하며 파장이 일은 바 있습니다. 물론 대한축구협회는 이 부분도 내용이 왜곡되었다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아로소의 요청에 따라 해당 인터뷰 기사는 삭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월드컵에서 실제로 아로소가 지적한 좌우 윙백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고 결국 최악의 결과로 이어졌다라는 해석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건 분명히 사임한다던 정몽규 협회장이 잠잠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 박문성 위원이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축구협회는 뭔가 일을 할 때 깔끔하게 처리하는 경우가 없다. 정몽규 회장도 월드컵 상황을 지켜보다가 사표를 제출하겠다고 설명이 없다. 이임생 이사에 대한 이야기도 많았다. 협회에서 제대로 된 정리를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많은 말들이 돌고 있는 현재의 상태이다. 그러면서 정몽규 회장이 4선도 돼서는 안 된다. 그게 규정이다. 대한체육회 정관은 2번까지만 허용이 된다. 3번 이상을 할 때마다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2번의 특별 허가를 이미 받은 거다. 지금 나오고 있지만 문제가 있었다라는 지점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번 정몽규 협회장의 사퇴 이후에 명확하게 사퇴를 했다라는 말이 안 나오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섭냐면 60일 이내에 지금 방식으로 하게 될 경우 정몽규 협회장과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이 손을 들고 있다. 내가 하겠다고. 그런데 우리가 보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서 주군이 몰락하면 주군 밑에 있는 사람은 순장을 하는 거다. 근데 그러기는커녕 자기가 주군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거다. 비상식적인 것이 왜 가능하냐면 바로 지금의 선거 제도 때문이다 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파를 자기들만의 방패로 사용하고 있다 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축구협회가 많은 비판을 불러일으킬 만한 문제점들이 계속하여 지적받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하지만 그 중심에는요, 뭐니 해도 홍명보 감독의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이 중요한 시점에 비록 청문회가 당장 열리지는 않았지만 홍명보 감독은 가족과의 휴가를 핑계로 한국을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말이 나오고 있느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아니, 가족한테 가는 게 도피냐? 힘들고 괴롭고 지칠 때 누구에게 가느냐? 홍명보 출국 논란에 대표팀 주치의가 폭발했다라는 기사가 올라왔는데 이게 국민분들의 트리거를 건드리며 또 한 번 분노를 폭발시키게 만든 역풍이 불어오고 말았습니다. 자, 내용을 살펴보면 축구 국가대표팀 송준섭 주치의가 최근 불거진 홍명보 감독의 LA 출국 논란에 대해 격앙된 심경을 감추지 못하며 일침을 가했습니다. 세상이 힘들고 괴롭고 또 지칠 때 여러분들은 누굴 찾아가냐? 바로 가족이다! 라고 정면 반박을 한 겁니다. 미국 LA로 출국한 것을 두고 축구계 안팎에서는 사실상 월드컵 참사가 벌어진 직후에 해외 도피라는 날선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현재 상태입니다. 국회 차원의 청문회와 감사가 추진되는 등 한국 축구를 대참사로 몰고 간 행정적 책임 추궁이 목전에 다가오자 사실상 한국을 등지고 해외로 도주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죠. 사실 국회 청문회 참석 여부에 대해서도 홍명보 감독은 모르겠다. 귀국 날짜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라고 대답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최측근은
한국으로 다시 돌아올 계획이 없다라는 통보를 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죠. 이처럼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되고 있다 보니 주치의는 가족품으로 돌아가는 게 도피입니까? 모든 비판도 정확한 팩트 안에서 해야 그 정당성과 건전성을 의심받지 않는다. 그러면서 시차 때문인지 안타까움 때문인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홍명보 감독을 향한 비난 여론에 대해 답답하고 씁쓸한 마음을 토로하는 거죠. 2010년도 남아공 월드컵 대표팀과 함께한 주치의는 14년 브라질 월드컵 시절에도 홍명보 감독과 대표팀에서 호흡을 맞춰왔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측근으로 침묵할 수 없다라는 판단하에 목소리를 낸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게 엄청난 역풍을 가져온 거죠. 이제 주치의도 난리다. 아니 그렇게 가족이 필요하면 가족이 오면 되지 않냐? 왜 홍명보 감독이 한국을 떠나는 거냐? 힘들 때 가족에게 돌아가는 건 당연한 일이다. 근데 힘든 일이 있는데 그 일을 딱 놔버리고 집에 가는 건 해곡감이고 심각한 문제이다. 책임을 진다고 했는데 청문회나 감사 등 마무리를 하고 집에 갔어야 하는데 갑자기 LA로 가는 것이 맞는 거냐? 우선 와서 기자회견을 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하다라는 반응이 많아요. 청문회 출석부터 하고 난 이후에 LA로 갔어야 하는 게 아니냐라는 거죠. 홍명보 LA 행은 왜 논란이 됐을까? 주치의 반박에 되살아난 설명의 부재라는 기사가 이렇게 반박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가족품이 도피냐라는 주치의의 말에 다시 한번 비판이 쏟아진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살펴보고 많은 국민분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가족들에게 정말 힘들어서 돌아갔다 한다 하더라도 이틀 만에 간다는 점,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다라는 점, 특히 이때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이동을 했으며 취재진의 질문에 당당하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짧게 대답을 하고 국회 청문회 참석 여부와 귀국 일정에 대해서도 명확한 대답을 내놓지 않았다라는 거. 이 같은 분위기에 분통을 터뜨린 겁니다. 그러니 여론이 쉽게 가라앉을 리가 있겠습니까? 실제 팬들은 가족을 만나러 간다 말하고 청문회 출석 요청이 오면 응하겠다라고 말하면 된 것 아니냐. 그리고 모자와 마스크, 짧은 답변, 불분명한 귀국 일정이 도피성으로 보이는 의혹을 본인 스스로가 키웠다라는 시선도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아무래도 많은 국민분들의 의견이 더 실릴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거죠. 연봉 20억이 봉사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맥이라고 감싸고 있다라는 말까지도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주치의의 발언을 두고 생각해 본다면요. 모자에 마스크에 새벽 시간에 간다라는 것 자체가 도피 아니냐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일각에서는 홍명보 감독이 만약 청문회에 출석하는 걸 거부하거나 여기에 대해 불분명하게 연락이 되지 않는다거나 잠적을 하게 된다면 인터폴과 공조를 하여 현장 체포를 해야 된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제가 앞선 영상들을 통해 말씀드렸지만 강제성이 있는 법률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체포와 강제 소환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라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입국 금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빗발쳤겠습니까? 홍명보 감독에 대한 이 거취와 처사, 연봉 몰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조차 쉽지 않은 현실 속에 그렇다면 위약금은 물릴 수 있느냐? 사퇴이기 때문에 위약금을 물리기도 매우 어려워지고 말았습니다. 홍명보 감독 스스로가 만들어낸 상황도 많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고 그것을 단죄할 법안이 없기 때문에 청문회조차 취소될 위기에 놓여져 있다라는 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정기 청문회를 한다 할지라도 홍명보 감독이 한국으로 귀국을 하고 있지 않는다면 홍명보 감독이 없는 상태에서 청문회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청문회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채 취소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불안감까지 함께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임생 전 이사는 국가대표 사령탑 면담 과정에서 누가 동행했냐라는 국회 질문에 홍명보 감독이 자주 가는 빵집이라 오후 11시부터 오전 1시까지 둘이 만나 대화를 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외국인 감독을 만나고 귀국하자마자 자신의 의지와 결정으로 홍명보 감독을 만났다라고 강조한 바 있기도 했죠. 하지만 조사 당시 결과에 따르면 면담 자리에는 홍명보 감독과 오랜 기간 축구협회에서 함께 일하고 국가대표 시절 한솥밥을 먹었던 최영일 축구협회 부회장이 동행한 것으로 드러나게 되면서 이 역시 동석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임생 전 이사의 독대 주장은 위증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많은 일들이 벌어졌음에도 홍명보 감독도 이임생 전 이사도 정몽규 축구협회장도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축구협회의 민낯이다라는 비판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결국 감독 선임의 전권을 쥐고 흔들던 핵심 책임자들은요, 꼭꼭 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령탑은 자택으로 피신했고 행정수장은 이름 뒤에 숨어 침묵으로 시간을 때우고 있는 거죠. 이처럼 리더들부터 앞장서 비겁하게 책임을 회피했던 한국 축구의 추락은 애초에 불가피한 일이었을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이기도 합니다. 과연 홍명보 감독이 청문회 조사가 시작되면 정말 귀국을 할까요? 귀국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많은 분들의 공분을 살 수밖에 없겠죠. 자, 오죽했으면 전부 해외로 도망갔다. 이임생 정몽규 구속시켜라 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고요. 사과 한마디 하지 못하는 인생들이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원흉이 나왔다 라는 말도 있고 출국 금지 당할 걸 뻔히 아니까 걸리기 전에 도망간 거 아니냐 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끝은 결국 각자도생이 되고 말았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홍명보 감독에 대해서 이제는 출국 금지가 아니라 입국 금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까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홍명보 감독의 출국을 두고서요. 많은 분들이 댓글을 통해 기사를 보시면 알 겁니다. 도피성 출국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또 측근은 전면 부인을 한 상태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분들은요. 출국 금지를 하지 못했으니 입국 금지령을 내려라. 그래서 스티븐 유와 같은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비판이 많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기사 댓글 등의 영상 댓글에 달리고 있는 현재의 상태입니다. 청문회가 열리게 되면 소환 조사를 해야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제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국에 나가 있는 홍명보 감독을 데리고 올 방법이 없어요. 뭐 어떤 분들은 현장 체포를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인터폴과 공조 수사를 해라 등등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사실 홍명보 감독이 축구협회의 축구감독으로서의 어떤 문제점과 공정성에 대한 부분이지 이것이 정말로 뭐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아니면 각종 정말 엄청나게 강력 범죄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법률적으로 말이죠. 그러다 보니 지금 해외에 나가 있는 홍명보 감독을 흔한 말로 데리고 올 방법이 전무한 상태라는 겁니다. 본인이 들어오지 않으면 데리고 올 방법도 없다라는 거죠. 이에 괘씸함을 느낀 많은 국민분들은요. 그냥 한국에 다시는 발을 들이지 못하게 막아버려라. 못 돌아오게 해라. 이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홍명보 감독 10분의 1의 연봉, 이혁 감독이 감독으로서 이 사태를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고 파악을 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어떠한 해결조차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정말 홍명보 감독은 많은 축구 팬들의 비판처럼 손흥민 선수를 질투했던 걸까요? 감독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혹이 나오는 이유는 그만큼 홍명보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적극 기용하지 않아 왔다라는 기간이 너무 길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축구협회 관계자와 손흥민 선수와의 다툼이 있었다라는 2차, 3차 폭로가 쏟아지고 있으니 홍명보 감독이 감독으로서 도대체 어떤 해결을 해왔고 어떤 영향력을 행사해 왔던 거냐라는 의문점들이 팬들 사이에서 많이 제기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와중에 아무도 사퇴하지 않고
홍명보의 후임을 선임하겠다는 대한축구협회의 입장에 또 국민분들이 속이 터지고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떠났을 뿐 이번 월드컵 실패에 대한 책임이 있는 대한축구협회에는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라는 거죠. 결국엔 차기 회장 선거를 직선제로 바꾸기 위해 회원 종목단체 규정 개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까지 나섰지만 어찌됐건 대한축구협회는 기존 조직을 유지한 채 홍명보 감독의 후임을 선발하는 작업에 착수했을 뿐이다라는 거죠. 물론 전광희 전력강화위원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추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대한축구협회는 위원이 바뀌지도 축구협회 조직도 바뀌지 않은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축구협회 회장이 바뀐다면 박지성, 이영표가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분들이다. 청렴하며 결백하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당당히 해줬기 때문에 이분들이 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분들의 입장에서는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축구협회 인원을 다 빼야만 한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으니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와중에 홍명보 감독뿐만이 아니라 앞에 말씀드렸던 손흥민 선수와의 불화까지 다시 한번 재조명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공항 관계자가 혹시 모를 안전 문제를 우려하며 기존 출입구에서 30m 정도 떨어진 환승 고객 출구로 안내하였다. 감독님이 VIP 서비스를 이용했다라는 건 사실이 아니다. 그 서비스조차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국내에서 생활하기가 쉽지 않다. 누구나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이 있다. 집 밖에는 취재진들이 진을 치고 있다. 측근은요. 미국에 있는 큰아들이 한국으로 와 감독님을 모시고 간 거다. 미국에서 머물다 국회, 청문회 등이 국내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면 귀국할 예정이다. 라고 전해졌다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VIP 서비스 이용 안 한 거면 당당하게 취재진들이 있음에도 정상적인 창구로 이동해 나간 겁니까? 아니잖아요. VIP로 갔다라고 비판받는 이유가 VIP가 얼마하고 이걸 떠나서 그렇게 취재진들을 피해가지고 도망치듯 빠져나갔다라는 것에 많은 분들이 비판을 하는 거잖아요. 요번 귀국할 때도 고개 한번 숙이지 않고 무표정하게 이 경호원들과 국가대표 선수들과 이 같이 갔던 스태프들을 주변에 두르고 지나갔던 홍명보 감독의 모습에 국민분들의 실망이 적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VIP 이용한 게 아니다. 마녀사냥이다. 어디가 마녀사냥이냐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댓글을 보면요. 누가 사과를 했다. 하지만 줄곧 분란이 없었다는 홍명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홍명보 감독이 출국하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한 바 있죠. 분란? 그런 거 없었다. 내부에 같이 있으면서도 느끼지 못하고 있고 선수들과의 관계 문제점? 전혀 모르겠다. 그리고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내분이 없었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내분은 없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기 결과가 나빴던 거지 감독으로서 선수 기용의 원칙도 있었다라고 말을 하며 축구협회 역시 감독과 선수 사이의 갈등설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라는 공식 입장을 다시 한번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내부 문제도 없었는데 남아공전의 경기력은 왜 그렇게 나빴었는지 미스터리로 남고 있다라는 기사 내용이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사실이 맞을까요? 자, 그런데 이러한 주장이 나옵니다. 손흥민의 말을 끄는 홍명보, 남아공전의 참사를 부른 라커룸의 진실. 자, 중앙일보의 보도로 알려진 한국 축구팀의 내분의 실체가 또 나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북중미 남아공 3차전 참사의 도화선이 된 손흥민, 이재선 선발 제외 사건은 선수단 내부의 갈등골이 깊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중앙일보가 취재를 해보니 멕시코와의 2차전 직후 라커룸의 분위기가 경색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수의 핵심 관계자는요, 익명을 전제로 손흥민 선수가
라커룸에서 선수들을 모아놓고 발언